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요셉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 교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개념인 인생 각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10강에 걸쳐서 자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인생 각본이 사실상 교류 분석 치료의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아 상태 구조는 이 인생 각본을 잘 설명하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인간은 인생 각본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기로 나도 모르게 결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패턴, 생활하는 방식의 패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패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패턴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한 것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정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경험을 토대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인생 각본을 구성하는 걸 정한다는 개념이에요. 이 인생 각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잘못된 오해들을 제가 여러 유튜브 강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곤 합니다. 특히 인생 각본에 대해서 잘못 정의한 사람들이 뭐 이런 경우들이에요.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 나오는 어떤 그 동영상,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류 분석가가 아닌 거죠. 그냥 임상심리사이거나 사회복지사들인데 그런 여러 가지 심리학을 공부하는 여러 심리학들이 있잖아요. 게슈탈트도 있고 실존치료도 있고 뭐 인지행동치료도 있고 인지치료도 있고 정서 중심치료도 있고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교류 분석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류 분석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개념을 교과서에 나온 표현만을 보고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해석한 인생 각본을 강의하시는 거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많아요. 근데 그냥 딱 그 시험에 나오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 부분을 읽으셨으면 그 부분만 해주시면 좋은데 자꾸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그 인생 각본을 설명하다 보니까 잘못된 형태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되게 유명한 정신분석가인데 그분이 교류 분석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데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저도 인지행동 치료의 한계점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교류 분석의 인생 각본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잘못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인생 각본을 공부하거나 심지어 읽어본 적도 없는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인생 각본을 우리의 삶에 고정된 상태로 정해져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까지 예를 드는 걸 제가 봤냐면 뭐 넥타이를 고르거나 그런 생활이 어떤 사소한 결정을 하는데도 이 인생 각본이 정해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구성되어 있는 나를 압제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이거를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인생 각본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전에 우리가 준거틀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준거틀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의식의 그물망이 생기는 겁니다. 의식의 그물망이 생겨서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다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의 그물망에 걸려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험이 나한테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경험이 나한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내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인생각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 경험만 계속 있었던 사람은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패배자 각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이걸 또 해도 나는 또 패배할 거야. 이렇게 패배자 각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패 경험만 반복되고 성공 경험은 없었다 보니까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 내 자아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실패할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 실패해왔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 경험만 계속 있다 보니까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만 정보화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각본을 실패자 각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인생 각본이에요. 혹은 어떤 사람은 계속 성공만 해왔어요. 성공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난 이번에 해도 성공을 할 거야. 이렇게 그냥 자기 각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인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설명하신 그 정신분석가 분은 반성하셔야 돼요. 인생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분석의 인생각본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각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는 성공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00% 중에 30%밖에 성공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성공 각본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 30%만 해석을 해서 나는 성공했어. 또 이렇게 해석해서 가는 거죠. 내 각본이 승리, 성공 중심으로 꾸며져 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자, 승리자 각본을 갖고 있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늘 승리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해석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의식 틀이 외부에서 오는 정보들을 걸러서 그 그물망을 통해서 걸러서 내 삶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해석된 삶의 기준과 의식틀, 준거틀을 바탕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 각본입니다. 이 인생 각본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겠죠. 주로 부모님의 말이 인생 각본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사람의 뇌를 보면 오래된 기억을 저장하는 과거의 경험을 저장해 놓는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정보가 입력해 들어올 때 오래된 과거의 경험을 쌓아놨던 옛 기억 장치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공략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왔던 정보가 그 새로운 정보들을 향해서 막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뇌의 앞부분에 있는 피질 위에서 그 정보들이 만나요.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들어왔던 정보가 새로 들어온 정보를 오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온 정보는 인간은 누구나 그 새로운 정보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뇌에 입력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가졌던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그 정보와 융합되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패배한 경험과 기억이 있으면 새로 성공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와도 패배한 경험과 융합되어져서 내 안에 정보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마다 과거 정보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들이 융합해서 자기의 각본을 만들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생 각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각본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계속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인생 서사를 쭉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 반복되는 어떤 서사들,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한 사람은 실패로 해석을 하고 동일한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실패와 성공에 대한 개념으로만 나누었습니다. 이 교류 분석에서도 인생 각본을 이야기할 때 승리자 각본, 패배자 각본, 비승리자 각본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구분을 하는데 인생 각본은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외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떤 각본이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살펴봐요. 그래서 이 속에는 각본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서사를, 에피소드를 만들도록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각본 신념입니다. 또 각본화된 정서도 있어요. 어떤 감정이 특별한 상황,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본화된 정서가 내 인생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줘서 각본화된 정서로 인해서
앞으로의 일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결정할지 부정적으로 결정할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본화된 신념, 각본 신념과 각본화된 정서가 앞으로의 내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줘서 행동을 바꿔나가면서 사실상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각본화된 신념과 각본화된 정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계속 실패하는 길로만 가게 되는 구조로 각본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각본화된 신념과 각본화된 정서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실어줘서 또다시 긍정적인 승리자의 각본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 각본은 과거의 경험, 특히 과거의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경험들을 통해서 구성이 되며 물론 그 과거의 경험이 꼭 부모만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영향들 가운데에서 갖게 돼 있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줘서 만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인생 각본입니다. 이 인생 각본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만 사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미래는 이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함으로 현재를 해석하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미래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심리학들이 많아요. 사실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도록 요청하는 심리학이 많습니다. 그 의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과거와 미래로부터 도망 나와서 혹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탈출해서 현재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긍정적으로 잘 안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교리 분석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과거가 분명히 현재에 영향을 줬으며 이 현재는 미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인식이 현재에 또다시 영향을 주는 이런 시간 통합적인 구조, 이런 시간 통합적인 구조, 이 시간 통합적인 이해, 이 시간 통합적인 인식과 의식이 인생 각본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각본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죠. 여기에 대한 모든 신념과 정서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인생 각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교리 분석은 인생 각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인생 각본에 대해서 또 한 20회 정도에 걸쳐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이 인생 각본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교리 분석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